근로생애기의 소득 상실 위험에 대해서 주요한 이제 그 실업, 상병, 출산, 육아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소득보장제도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노후소득보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이제 한 다음에도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그 2010년대 추이를 이렇게 보면 근로 연령대의 그 소득 불평등은 가구 단위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퇴 연령인 66세 이상 이렇게 보면은 뭐 진위계수가 0.5556 뭐 이 수준에서 전혀 변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가구의 불평등도를 또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또 OECD 중에서 최고로 높다. 뭐 이런 문제 제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한국의 노인 빈곤 상황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노후소득 보장제도 관련해서 우리 구인혜 교수님부터 말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는 뭐 항상 그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인 빈곤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뭐 지금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점은 한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축소돼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주목을 안 하시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축소가 되어 왔습니다. 네,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하면 그런 게 있죠. 왜 그런가를 보면은 뭐 일부는 뭐 베이비 부모의 어떤 진입이나 아니면 노인층에서의 어떤 경제 활동에 따른 어떤 근로 소득의 증가 이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중요하게는 또 이 국민연금의 어떤 완전 수급자도 등장하고 수급자들이 빠르게 늘면서 그것이 주는 어떤 기여도 있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는 저는 기초연금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현재 어떤 노인의 어떤 그 연금의 사각지대는 상당히 넓은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이제 30만 원까지 이제 가고 있는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연금이 노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빈곤을 완화시키는 효과는 상당 정도 확인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에서의 과제는 이걸 이제 지속해가는 건데 결국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제기되는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기초연금을 발전시키면서도 또한 어떤 기여연금으로서의 국민연금과의 보완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면서 노인 빈곤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제로서 가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서 남아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현재의 연금 문제를 조금 더 연금이란 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연계 조정하는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기초연금을 한 측면에서는 무연금 노인에 대한 어떤 지원 제도이면서 낮은 연금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최저연금 제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높이면서 아울러서 하여튼 국민연금의 어떤 기능도 장기적으로 높여가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하 교수님도 당연히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인혜 교수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하고 또 구인혜 교수님 말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조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현재 그 국민연금 제도가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만 가지고 보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는 노후소득 보장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소득 부족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덜 발생할 수 있는데, 헛벌이 즉 두 분 중에서 부부 중에서 한 분만 소득 활동을 하고 나머지 한 분은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소득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 정부도 그동안 1인 1연금 제도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저는 보다 전적으로 1인 1연금 제도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전업주부가 되기 전에는 이미 여성으로서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데 전업주부로 하는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 해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임의가입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업주부도 배우자의 보험료 납입할 때 그 전업주부의 배우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도 납입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보험료를 이제 근로자가 20만 원 낸다면 그 20만 원만큼을 더 배우자가 납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소득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그 배우자의 소득의 절반 기준으로 책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취업자로 있는 사람은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고 근로자는 그 절반만 내는데 그 절반의 절반 되는 부분을 당연히 배우자의 보험료를 갖다가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정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빼줄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으로 오히려, 바꾸면 1인 1연금 제도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우리 지금 뭐 크레딧 제도라든지 뭐 크레딧 제도 중에서도 우리 그 백력과 관련된 크레딧 제도도 지금 6개월밖에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가 국방 업무를 하는 기간은 전 기간을 다 가입 기간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출산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그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둘째 자녀부터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를 놓으면 자녀 한 명당 12개월 그렇게 하고 2명 놓으면 24개월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연장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둘째 아들부터 둘째를 낳아야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런 그 출산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이 제도는 바꾸기 그렇게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출산 크레딧은 안 그러면 백력과 관련된 크레딧은 이것도 이제 연금 수급하는 시점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기간이 되면은 바로 가입 기간으로 인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보험료도 국가가 납입하게 만들고 뭐 그렇게 만들면 좀 더 1인 1연금 제도가 충실해질 수 있다. 그런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우리 구인혜 교수님이 말씀하는 기초연금을 최저보장연금 형태의 그 빈곤율 퇴치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전환시키면 된다. 다만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받도록 하고 새로 65세 진입자부터만 그런 식으로 최저보장연금으로 차례차례로 전환시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